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169조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 회사는 한명회사, 합작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제171조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3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제174조 제1항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제2항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제3항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에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제175조 제1항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230조 제434조와 제585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임에 준용한다. 제176조 제1항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제2항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 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항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하면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77조 본편이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2장 한명회사 제1절 설립 제178조 한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9조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 연월일 제180조 한명회사의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 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181조 제1항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 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 제180조 제1호 본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2항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180조 제1호 본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182조 제1항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 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항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 소재지에서는 신지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 소재지에서는 제180조 제1호 본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제180조에 계기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A 사원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84조 제1항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의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제185조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6조 전의조의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 설립 무효의 소 또는 설립 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 수개의 설립 무효의 소 또는 설립 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 심리하여야 한다. 제189조 설립 무효의 소 또는 설립 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 설립 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1조 설립 무효의 소 또는 설립 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2조 설립 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 제1항 설립 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4조 제1항 설립 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제3항 제22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이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195조 한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6조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해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7조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8조 제1항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제2항 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항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일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99조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0조 제1항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항 각 사원의 업무 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0조 A
제1항 제183조의 직무대 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직무대 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1조 제1항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 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항 수인의 업무 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 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 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 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2조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 업무 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 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 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4조 정관을 변경하면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05조 제1항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며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 집행 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06조 제186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207조 정관으로 업무 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 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 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 집행사원 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제208조 제1항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일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09조 제1항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10조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11조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12조 제1항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항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항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의 변제에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3조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4조 제1항 사원이 회사 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항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15조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6조 제205조와 제206조의 규정은 회사의 대표사원에 준용한다. 제4절 사원의 퇴사 제217조 제1항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2항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18조 사원은 전조의 경우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금치산 5. 파산 6. 제명 제219조 제1항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상속인이 전항의 통제 없이 사모를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20조 제1항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 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항 제205조 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 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22조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3조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24조 제1항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225조 제1항 퇴사한 사원은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제226조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절 회사의 해산 제227조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 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28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에는 그 해산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29조 제1항 제227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227조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항 전이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회사에 계속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항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제230조 회사가 합병을 하면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31조 삭제 제232조 제1항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의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제233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4조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 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35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236조 제1항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제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37조 제176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회사 채권자가 전조의 소를 제기한 때에 준용한다. 제238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39조 제1항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 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항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제3항 전이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 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 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 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240조,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 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제241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42조, 제1항 한 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 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 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제2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3조 한 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의 한 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 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4조 한 명회사 사원으로서 제2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 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 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절 청산 제245조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46조 회사의 해산 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에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47조 제1항 해산된 회사의 재산 처분 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재산 목록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항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항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8조 제1항 회사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 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전항의 취소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249조 회사가 제24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0조, 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의 처분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251조, 제1항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2항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252조 회사가 제227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253조 제1항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2항 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254조 제1항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 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 처분. 4. 자녀 재산의 분배. 제2항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제3항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제4항 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한명회사에 준용한다. 제255조 제1항 업무 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 제2항 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56조 제1항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7조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258조 제1항 회사의 현존 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며 부족한 때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출자액은 각 사원의 출자의 비율로 이를 정한다. 제259조 제1항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 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이자 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에게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규정은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제4항 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부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260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자녀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제261조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262조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며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263조 제1항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4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 종결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65조, 제183조 A, 제199조, 제200조 2,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항 제210조,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266조, 제1항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는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 종결에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267조, 제1항,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 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2항, 전항의 기간 경과 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자녀 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합자회사 제268조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269조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0조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계기한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1조 제1항 합작회사의 설립 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항 합작회사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지점 소재지 또는 신지점 소재지에서 제180조 제1호 본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무한책임사원만을 등기하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73조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 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제277조 제1항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하나여 회사의 회계장부 대차 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2항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집행이나 대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79조 제1항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에게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항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제280조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전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81조 제1항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82조 제213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제225조의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283조 제1항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에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제285조 제1항 합작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항 제213조와 제229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6조 제1항 합작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한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제2항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한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제3항 전이항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의 합작회사에 있어서는 해산 등기를, 한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 합작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3장의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87조 A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 3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액. 4. 업무 집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제287조의 4. 제1항.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항.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 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 현물 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 기일의 지체 없이 유한 책임 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287조의 5. 제1항. 유한 책임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제179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제180조 제3호에서 정한 사항. 3. 자본금액. 4. 업무 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유한 책임 회사를 대표할 업무 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 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5. 유한 책임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6. 정관으로 공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 방법. 7. 둘 이상의 업무 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제2항. 유한 책임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1조를 준용한다. 제3항. 유한 책임 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82조를 준용한다. 제4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하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항. 유한 책임 회사의 업무 집행자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287조의 6. 유한 책임 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은 사원 및 업무 집행자로 본다. 제2절 유한 책임 회사의 내부관계. 제287조의 7.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87조의 8. 제1항.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7조의 9. 제1항. 유한 책임 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제2항. 유한 책임 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제287조의 10. 제1항. 업무 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 집행자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제2항. 업무 집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19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의 11. 업무 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7조의 12. 제1항. 유한 책임 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 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제2항. 한 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 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 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항.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 업무 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 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87조의 13. 제287조의 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 1을 준용한다. 제287조의 14. 업무 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제277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 15. 제1항. 법인이 업무 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 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 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 11과 제287조의 11을 준용한다. 제287조의 16,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87조의 17, 제1항, 업무 집행자의 업무 집행 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의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87조의 18, 유한 책임 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유한 책임 회사의 외부관계 제287조의 19, 제1항, 업무 집행자는 유한 책임 회사를 대표한다. 제2항, 업무 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 책임 회사를 대표할 업무 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제3항, 유한 책임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 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항, 유한 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 집행자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 20, 유한 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 집행자가 그 업무 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 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87조의 21, 유한 책임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 책임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87조의 22, 제1항,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 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287조의 23, 제1항, 유한 책임 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의 사원이 된다. 제3항, 사원 가입 시 현물 출자를 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7조의 24,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87조의 25, 사원의 퇴사 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 26,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19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 27, 사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제2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7조의 28, 제1항,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제2항,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 금액은 퇴사 시에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제3항,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7조의 29,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 30, 제1항, 유한 책임 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제287조의 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이의 제기에 관하여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32조 제3항은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7조의 31,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 책임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등 제287조의 32, 유한 책임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 제287조의 33, 업무 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 책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 34 제1항 업무 집행자는 제287조의 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항 사원과 유한 책임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 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7조의 35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 책임 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287조의 36 제1항 유한 책임 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에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의 37 제1항 유한 책임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빼내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 책임 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관할에 전속한다. 제4항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제5항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6항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6절 해산 제287조의 38 유한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제287조의 39 유한 책임 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의 40, 제287조의 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7조의 41 유한 책임 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의 42 유한 책임 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1조를 준용한다. 제7절 조직 변경 제287조의 43 제1항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 책임 회사로 할 수 있다. 제2항 유한 책임 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87조의 44 유한 책임 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청산 제287조의 45 유한 책임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46조, 제251조부터 제2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읽었습니다.